한국경제기사고요. 순식간에 3억 건충, 싸게 팔 이유 없죠. 집주인들 신났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이거 언제 기사하면 5월 31일자 오늘자 기사예요. 오늘자 기사. 2년 전 기사가 아닙니다. 수도권 급락 지역 집값 빠르게 반등, 집주인들 호가 높여 싸게 팔 이유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오르면서 집주인들도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반등하자 집주인들도 급할 게 없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팩트를 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잠실 엘스, 잠실에 있는 에이스급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트 파레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 5개 아파트 중에서 거의 사실상 대장단지라는 잠실 엘스 전용 8사의 경우에는 22억 원에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가는 얼마였는가? 지난 1월 달에 거래된 게 18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약 3억 3천만 원 상승한 수준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인근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4억에 거래되던 고덕그라시움 84가 지난 6일, 5월 6일이겠죠. 16억 4,500에 거래되어서 약 2억 4,500 정도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쪽도 봅시다. 서초구 반포에 있는 반포자이 84도 지난 5일 32억 5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거래된 28억 5천보다 4억이 뛰었다. 그리고 대치동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전 거래보다 3억 원이 더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거와 같이 보실 게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최근의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당연하겠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바닥은 찍었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아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는가?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전세 시장 이슈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 경기 전반의 분위기와 금리 흐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고 있죠, 그죠? 뭐 반도체 수출도 급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경기 전반의 분위기 그리고 금리의 흐름. 금리는 지금 한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6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그건 가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동결 혹은 0.25% 인상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추가 규제 완화 등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된 경기와 금리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월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하얀색 라인이 전국 단위에서 월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입니다. 가장 바닥을 찍었던 데가 12월이죠, 그죠? 12월이고 지금 그때 그 이후부터 1월부터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는 통계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서울도 전 지역이 다 고르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핵심지부터 먼저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하급지에서는 의미심장한 반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국내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달에
집값 상승이 0%를 보이다가 그 뒤부터 계속 떨어졌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1년간 집값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것은 전세 시장 동향이다. 전세 시장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문제는 앞에서 보셨죠?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역전세 문제는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매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여파가 어느 정도 크기로 지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매매 시장은 약 보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만 벽전세 문제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세값이 급락했다가 최근 하락세가 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역전세 문제는 지금이 가장 정점일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역전세 문제가 사그라들 경우 전세값이 상승하고 이는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은 지금 역전세 문제는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감액갱신 비율 이게 사실 역전세입니다. 역전세는 지금이 사실상 피크인 것 같다. 그래서 요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사그라들 것 같다. 제가 저번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문제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 전세 공급이 증가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세 공급이 증가해서 전세 가격이 폭락했다. 그리고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 공급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세 공급이 어떻게 늘어난 거야? 뭐 입주 물량이 폭탄이 쏟아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또 있을 것 같아서 제 방송을 전문지 안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 절벽이었잖아요, 그죠? 거래 절벽이라서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그걸 전세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물량은 감소하고 전세 물량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죠. 전세 공급의 증가,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져나갔죠. 전세 수요의 감소,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 공급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은 폭락을 한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이 기사에 대해서 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순식간에 뭐 3억 뛰었다는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이미 집값이 상승 반전되었다. 1급지를 중심으로는 집값이 상승 반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급지들도 10% 이상 상승한 가격에서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문제, 여기서 보시는 역전세 문제, 이 문제는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반기를 지금이 정점인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를 지나면서 입주 물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반등하면서 역전세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